안녕하세요. 8년차 번지 전문 강사 김강입니다. 요즘 번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번지 스튜디오를 가면요, 나처럼 모두가 오늘이 첫날인 그런 반에 들어가면 좋겠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다른 분들은 최소한 몇 번, 몇 주, 몇 달 이미 해보신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처음인 경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그 기본 원리를 알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요, 번지 입문자들을 위해서 이제 번지 센터 다닐 거야, 첫날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지 하기 전에 이것만 알고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네스를 착용하고 코드에 걸어줬습니다. 하네스와 코드 착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지는요, 기본 지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 줄이 일직선으로 내려온 자리, 여기가 안카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는 파이프에 고정하고 있지만 안카에 고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안카에 내려오는 포인트, 여기가 안카 포인트. 한 발짝 걸어 나가서 최대한 많이 걸어 나간 자리, 그린 상태에서 발꿈치 살짝 들고, 이 상태를 스텝 포인트라고 합니다. SP라고 해요. 일단 이 기본 포인트를 아시면 되고요. 이 번지에서 4가지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카 포인트에서 한 발짝 나간 SP, 스텝 포인트에서 발꿈치를 번쩍 들어볼게요. 처음에 발꿈치를 들기가 어려워 그러시면 발꿈치를 내려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 바닥과 내 몸통은 대략 45도에서 60도 정도를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옆에서 한번 봐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안카 포인트에서 한 발짝 나간 스텝 포인트. 자, 이 상태 나는 너무 불안해 그러시면 발꿈치 땅에 닿으시면 되고요. 괜찮아, 그럼 발꿈치를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통은 바닥과 대략 45도에서 60도 정도 이를 만큼 앞으로 기우뚱 내려간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엉덩이가 빠지거나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머리 끝에서 내 발끝과 일직선인 상태를 잘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자세가 무섭기 때문에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서 상체를 많이 세우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울어진 일직선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론트 리닝 자세, 첫 번째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세를 보통 정면을 보고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자세, 사이드 리닝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갈 건데, 아까는 우리 정면으로 보고 나갔잖아요. 이번에 옆면으로 보고 나갈 거예요. 자, 코드 잡고 똑같이 발꿈치를 세우고 또는 발바닥을 땅에 대셔도 되겠습니다. 기울어진 자세.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빠지거나 골반이 뒤집어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한 자세를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이드 리닝입니다. 세 번째 기본 자세로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플랭크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이 자세를 옆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대로 바닥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세, 머리 끝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발꿈치까지 일직선인 자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플랭크 상태. 자, 이게 네 번째 기본 자세고요.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어진다면 양다리를 들어 올려서 패러럴이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기본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나 원래 허리가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세 번째 기본 자세 플랭크나 사이드 플랭크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초반에는 이 동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리닝 자세 있었잖아요. 한 발 옆에서 봤을 때 한 발짝 나가서 기울어진 자세. 이 자세가 잘 되면 여기서 이제 스쿼트를 하죠. 프론트 리닝 스쿼트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잘 되어야 모든 점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살짝 점프를 하게 되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점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점프는 이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하네스를 착용하고 코드를 제대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일단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에서 이걸 번외로 할게요. 잘 착용하고 잘 설치했다라는 가정하에 기본 포인트, 안카 포인트와 SP, 스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4가지 기본 동작, 프론트 리닝, 사이드 리닝, 플랭크, 다리를 든 플랭크, 그리고 사이드 플랭크, 여기서 운동량이 또 좋아진다 그러면 패러럴로 기본 동작,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스쿼트도 우리가 중력 환경에서 하는 스쿼트랑 다르고 런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저 문제들은 이제 점프 동작들이 문제인데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있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들은 난이도가 높아서라기보다 손목이라든지 팔꿈치, 어깨, 허리 현대인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작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난이도를 잘 조절하면서 하셔야 돼요.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은 일단 처음에는 좀 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 올라가는 점프 동작을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진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사선 여기 오른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간다 그러면 진짜 왼쪽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선 여기 왼쪽입니다. 번지 동작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에 입각합니다. 대부분의 동작은 이 공식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 룰을 알고 있으면 사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 오른다리를 뒤로 빼고 이 자세에서 시작이에요. 동작이 끝났을 때는 이 자세에서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동작을 또 시작을 하겠죠. 자, 쉬운 동작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다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은 빼고 점프 동작, 기본 점프 동작을 볼게요. 자, 점프에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죠? 도약이 두 발이에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또는 두 번째 도약을 두 발로 하는 거예요. 오른발, 두 발 이렇게. 도약이 두 발이에요. 도약이 두 발인데요. 오른발, 왼발 이거나 오른발, 양발 둘 중에 하나예요. 쉽죠? 자, 그럼 도약이 두 번이었다는 것은 세 번째가 점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점프 동작을 넣을 건데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정점에서 동작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약이나 돌아오는 발은 비슷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오른발, 왼발 뭔가 도약 자세를 했겠죠. 착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도약한 발로 착지해요. 그럼 오른발 착지를 했겠죠. 점프를 한다면 착지해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 앉아줄 거예요. 앉았을 때는 부등호 모양을 앉으셔야 이 무릎에 무리가 없어요. 앉을 때 뒤로 기대서 앉으면 이 앞쪽 무릎 아사삭 나가는 거예요. 아, 번지하고 무릎 아팠다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대서 앉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까지예요. 다시 한번 번지 동작에서 점프의 기본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갈 때는 오른발 뒤로 놓고 이렇게 볼 거예요. 도약이 두 발이에요. 오른발, 왼발. 자, 우리는 앞으로 갈 거니까 몸통이 기울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점프. 그러니까 도약이 두 발. 자, 두 번째 도약 자세는요. 오른발, 두 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점프로 갈 거니까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발꿈치는 번쩍 들려 있어야 됩니다. 발꿈치가 이렇게 닿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착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자, 착지를 했을 때는 한 발이죠. 점프를 하고 나서 착지할 때는 한 발인데 발꿈치를 들어서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왼발, 오른발 하고 앉았다가 앉을 때는 엉덩이를 빼면서 앉아야 이쪽 무릎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8카운트예요. 번지에서 첫 번째 기본 동작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션업입니다. 자, 오른발 뒤에 놓고요. 오른발, 왼발 도약했죠. 자, 그대로 오른발 들면서 점프, 착지, 왼발. 여기서 보통 오른발 착지인데 보통 도약한 발로 착지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몇 안 되는 반대발 착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앉았다 일어날게요. 자, 왼발로 착지했는데 오른발로 끝나려고 하니까 왼발로 착지했는데 오른발로 끝나려고 하니까 한 발에 끝나든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한 발이 더 와서 앉았다 해서 원래 자리를 오른발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시 볼까요? 번지에서 점프 동작에서 가장 쉬운 첫 번째 점프, 텐션업입니다. 오른발, 왼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나요. 카운트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겠습니다. 각 동작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들은 각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팔은 그 동작이 잘 나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점프를 높게 할 건데 팔이 같이 회전하는 게 훨씬 더 이 동작을 잘 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헷갈려. 그럼 일단 팔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다리 모양만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지에서 점프 동작 중에 두 번째 동작은요, 스텝빅이에요. 다리를 벌리는 동작인데 번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동작일 겁니다.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도약이 두 발이겠죠. 오른발, 왼발. 자, 체중 앞으로 실었겠죠. 착지가 오른발이에요. 착지는 오른발. 아까 텐션업이 왼발 착지였죠. 얘는 오른발 착지하고 발꿈치를 번쩍 들 이렇게 착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왼발, 오른발 마찬가지로 앉았다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무릎을 안 다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 거예요. 자, 이것만 연습하는 거, 이것만 한 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발 착지가 잘 돼. 이 자세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 그러시면 착지하기 전 다리를 살짝 벌렸다 올 겁니다. 오른발, 왼발, 벌렸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게요. 여기까지 다리가 벌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팔도 벌릴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게요. 자, 여기까지도 됐어. 그러면 채공 시간을 좀 높이고 동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다리를 펼칠 거잖아요. 그러면 모았다가 펼치는 게 동작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팔다리를 모아줄 거예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도약에서 팔과 다리를 모았어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한번 펼쳐볼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점프 동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점프 동작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점프예요. 십자가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점에서의 동작이 중요하죠. 정점의 동작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점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삐아기 반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두 발 도약이에요. 두 번째 도약에서 다리를 모으는 양발 도약입니다. 오른발, 두 발, 이렇게. 그렇죠. 자, 이미 다리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 두 발, 십자가.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속도가 없고 여기서 정점을 잡았기 때문에 두 발 착지를 하지만 번지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발 착지예요. 왜냐하면 점프가 높게 점프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진만 한다. 그러면 두 발 착지가 가능하죠. 두 발 착지가 가능해요. 내가 돌아오는 동작에서는 아무리 이 텐션이 좋다 하더라도 바닥과의 충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발로 충격을 받았으면 왼발로 받아줘야 돼요. 오른발로 순차적으로 충격을 받아주면서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두 발 착지를 하는 경우는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에요.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이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뒤로 돌아오더라도 점프를 하고 정확하게 잡고 어떤 동작을 이어가거나 컨트롤이 된 상태, 점프가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진 상태에선 두 발 착지를 하시면 일단 발목의 문제예요. 발목의 문제고 고관절, 무릎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 충격을 받아줄 무언가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다른 장치가요. 자, 그 장치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발 착지는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발 도약을 했기 때문에요, 점프가 높아요. 삐아기 반에서 하기에는 점프가 높습니다. 한 발 착지하기에는 발목하지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두 발 착지를 할 건데 이걸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두 발 착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발, 두 발, 이렇게. 두 발 착지했죠? 자, 두 발 착지를 했는데 상체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다리가 먼저 닿은 거예요. 두 발 착지를 한 건데 왼다리가 먼저 닿은 겁니다. 그리고 왼발, 오른발 앉았다가 일어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 양발, 점프, 두 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나시면 돼요. 팔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삐아기 반에서 양발을 모아서 도약하는 점프라서 점프가 되게 무섭고 공중에서 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지할 때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 점프의 높이는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늘 강조드립니다. 너무 처음부터 높게 냅다 날리면 뭐가 따르겠어요? 부상이 따르겠죠. 다칩니다. 자, 네 번째 점프 동작은요, 야호 동작이 있어요. 처음으로 번지에서 사이드로 옆으로 가는 점프예요. 굉장히 옆으로 가는 점프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세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 오른발 갔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왼발에서 완전히 틀어줍니다. 그럼 내 가슴이 저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우리가 사선으로 가다 보니까 동작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옆으로 틀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기로 가고 있어요. 자, 오른발이 진행 방향으로 가요. 그 왼발이 틀어주면서 정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으로 다리과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 팔과 다리가 나란히 왼팔과 왼다리는 일직선 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오른발 왼발 마찬가지로 앉았다가 일어나야겠죠. 오른발 왼발 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나 카운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요. 번지에서 발을 접질렀다 그러면 90%가 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레벨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나는 이게 됐어. 그러면은 왼쪽 발을 1cm만 떠볼 거예요. 오른발, 왼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나요. 자, 이게 되기 시작하면요. 왼다리를 접어갈 거예요. 근데 왼다리를 접게 되면 발 접지름이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양쪽 발끝이 다 저쪽을 보기 때문에 착지할 때 저쪽을 본 상태, 이 상태 제대로 안 내려온 상태에 착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접지르겠죠. 그래서 이 야호 동작은 방금 했던 이 야자 모양 점프를 한참 동안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그러시면 이제 왼다리를 살짝 접어보는 겁니다. 살짝 접어서 나는 무섭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다리를 완전히 접어 올리는 거를 최소한 6개월은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야자 모양을 잘 만들 거예요. 자, 나는 이게 괜찮아. 그러시면 이제 왼다리를 바짝 접어주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번지 점프의 기본 베이직 동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번지 동작이 한 500개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 기본 점프들이 잘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어려운 점프나 동작, 복잡한 동작을 하더라도 그 기본에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텐션업, 스태픽, 크로스 점프, 야호 4가지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해볼 건데요. 마지막 자세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요, 방금 크로스 점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발, 두 발, 점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이 동작에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도약을 빼볼게요. 오른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게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른발, 두 발, 점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났어요. 자, 이게 두 발 착지도 되고 잘 되면요. 발을 하나 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시작하는 게 거의 8개월, 9개월, 한 10개월, 거의 1년 가까웠을 때 이 동작을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자, 오른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게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두 번째 도약이 빠졌어요. 오른발, 두 발 했던 이게 빠졌죠. 그리고 착지도 우리가 두 발 점프 높아서 이제 우리 불안해서 우리 삐약이 반은 두 발 착지해야 돼.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이게 한 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 내가 도약 한 발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오른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잘 되면요. 팔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갈 때 만세 하시고요. 점프할 때 차렷. 오른발 착지, 왼발, 오른발 앉았다 일어날게요. 자, 팔을 당겨주는 힘으로 내가 위로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발 점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자세가 만들어가는 거 일단은 도약이 빠졌고 크로스 점프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잘 되면 상체를 조금 더 숙여볼 거예요. 지금은 상체가 바닥과 대략 60도 정도를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세를 점점 조금만 더 낮춰보겠습니다. 조금만 낮춰볼게요. 네, 바닥과 대략 45도 정도까지 낮췄어요. 자, 이렇게 낮췄을 때 나는 기우뚱해. 그러시면 아직 더 낮추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골반 밀어주고 안정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45도까지 충분히 잘 낮춰지겠어.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어. 라고 한다면 머리가 발 높이와 거의 일직선 상태.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머리가 발보다 조금 낮은 상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머리가 다리와
거의 같은 높이거나 조금 낮다 그러면 머리가 다리보다 약간 낮은 상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머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세는 다른 동작이 있어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오늘 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다이빙이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빙에서 손을 안 대는 다이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손이 없는 다이빙 동작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머리와 발이 거의 일직선 상태거나 조금 더 내려간다면 머리가 발보다 조금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오늘 번지 등록할까? 이러신 분들, 오늘 등록하러 가서 첫 수업을 한번 받아봤는데, 또는 체험 수업을 한번 받아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발도 너무 헷갈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번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 참여하기 전에 꼭 봐야 될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앙카 포인트와 한 발짝 나간 스텝 포인트,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스쿼트 있고 런지도 있고 뭐 런지 점프도 있고 뭐 굉장히 작은 동작들을 수업 시간에 만들어 가면 되고요. 이런 점프 동작들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아래로 꼬라박히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서 베이직 점프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번지가 진짜 재밌는데 정말 운동 효과도 어마어마한데, 많은 분들이 이 번지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보기만도 괜히 무서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번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번지 한번 시작해볼까? 근데 약간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